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 한자인 짜임을 나갈 거예요. 일단 교과서로는 10쪽을 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쪽. 일단은 모양 그리고 점과 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학습지로 이렇게 잘 만들어 본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한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를 조금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학습지랑 교과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2주간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문의 기초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정말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한자의 짜임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좀 색깔펜으로 강조를 좀 해봅시다. 한자의 짜임. 아직 우리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한자랑 한문은 다른 거죠. 글자, 한자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 한 글자가 과연 어떻게 짜여졌을까, 만들어졌을까, 한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한자를 만든 원리는 크게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의 원리가 있어요. 사실 뭐 전주, 가차라고 해서 더 있는데 요건 너무 심화된 내용이라 그냥 기본적인 4가지 원리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형과 지사의 원리에 대해서만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원리도 4가지지만 크게 나눠서 보면 요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쪽과 요쪽. 요 앞에 상형과 지사는 요 밑에 써 있듯이 그려서 만든 한자라고 돼 있죠. 여기다 다시 한번 밑줄 쳐봅시다. 원래는 한자가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창조해내서 만든 게 바로 상형과 지사고요. 회의와 형성 이 뒤에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만든 다음에 더 이상 만들어질 게 없어서 이제 아이디어 고갈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형 지사 원리를 보겠어요. 여기도 또 밑줄을 쳐봅시다. 상형 동그라미, 지사 동그라미. 오늘은 2가지 원리만 볼 거다. 그럼 상형의 원리는 뭐냐? 여기도 또 밑줄 치고 가야 되겠죠. 옆에 설명 읽어보면요. 상형의 원리 땡땡.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래요. 어떤 사물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을 간략하게 본떠서 따라 그려서 한자를 만든 원리. 이게 가장 한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 다음 2번째 밑에 있는 2번 지사의 원리 돼 있죠. 땡땡. 여긴 옆에 읽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 등으로 한자를 만드는 원리. 여긴 어디다 밑줄 치면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 등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의 차이를 보면 얘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사물을 본떠서 만든 거고요. 상형은. 지사의 원리는 글자를 만들 때 꼭 실존하는 사물 말고도 다른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존하는 사물이 아니죠. 구체적인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본뜰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점이나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요. 그렇게 표시해서 만드는 게 지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상형의 원리 이 한자만 살펴봐도요. 왜 상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상은 모양상이에요. 형상할 때. 얘도 모양 형자예요. 우리 그 한자의 3요소 중에 형, 의 있었죠. 그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상형 자체가 모양 본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 그럼 지사의 원리. 지사는 뭐냐? 지는요. 손가락 지자예요. 우리 지장 찍는다라고 하죠. 그 손가락지.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자는 일사자예요. 뭐 내가 하는 일, 업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일, 그런 개념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표시해서 만든 게 바로 지사자예요. 그러니까 한자 뜻만 풀이해도 상형지사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예시 한자로 보는 게 사실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상형은 모양을 본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은 다 실존하는 어떤 사물, 존재들이에요.
물론 상형자 더 있지만 선생님이 기본만 갖고 온 거예요. 봐봐요. 자, 이 한자는 지금 해, 날일이라고 돼 있죠. 밑에 이런 것들은 다 음이죠. 음이죠. 음 말고 뜻 부분을 봐야 되죠. 이 한자의 뜻. 자, 해잖아요. 해. 해는 존재하죠.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해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날이라고 쓴 이유는 해가 지고 다시 뜨면 날짜가 바뀌어서 날짜라는 뜻도 파생된 거거든요. 한자는 원래 여러 가지 뜻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해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해의 모양을 본뜬 한자. 달월은 당연히 달의 모양을 본떴겠죠. 달 모양을 본떴다.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 글자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달 모양이야 싶은데 변화된 이제 과정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요렇게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점점 그림 같은 꼴에서 점점 글씨처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해설체 보는 거니까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처음에는 그림 같았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산산, 내산이라고도 하죠. 산 모양 본떴고, 내천, 요거 첫 시간 했잖아요. 냇물 모양 얘기하는 거죠. 냇물을 본떴고, 물수는 물, 불화는 불, 나무목은 나무, 양양은 그 음매하는 양, 세조는 새 모양, 돌석은 돌 모양, 소우는 소 모양, 말마는 말 모양. 밑에도 똑같겠죠. 물고기어는 물고기 모양, 조개패는 조개, 나다새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태어난 거잖아요. 땅 위에 이렇게 새싹 돋아난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심은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싶은데 여기 이게 원래 심장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마음이란 뜻이 파생된 거죠. 그래서 심장 모양 본뜬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귀 모양, 눈목은 눈 모양, 입구는 입 모양, 손수는 손 모양, 발족은 발 모양, 몸씨는 사람 신체 모양, 몸 모양, 그다음에 얼굴면은 얼굴 모양, 사람이는 사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상형의 원리다. 이 얘네들은 전부 다 실존하는 사물, 모양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사의 원리. 지사자는 사실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갖고 왔는데요. 일단 지사자는 수상적인 개념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표시한 한자죠. 표시.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다 알겠지만 얘네 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 둘. 실제 존재하는 사물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라는 게 있어요? 둘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이죠. 셋도 그렇고. 위, 아래라는 개념도 위라는 물건 존재하지 않죠. 아래라는 물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추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본, 본, 끝말. 얘네도 근본, 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칼날은 사실 칼날 존재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한문이라는 게 진짜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뭐 문법에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도 그 추상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해서 만들어진 한자라서 얘도 그냥 지사자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지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상형 지사 봤을 때 상형자는 좀 이해하기 쉽죠.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 근데 지사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지판을 좀 보여줄게요. 자, 표지판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눈에 쉽게 알아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주의하고 관심 깊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도로에 표시되는 표지판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얘네가 약간 지사자의 원리랑 좀 공통점이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일단 보면 나중에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보게 될 표지판인데 미리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색깔로 시선을 집중했고요. 세모라는 거는 거의 이제 좀 약간 집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 십자가 표시돼 있죠. 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돼 있죠. 요 사거리, 십자형 교차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양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길 모양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시해 준 거죠. 선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요거 맞출 수 있죠. 얘는 어떤 모양의 교차로일까요? T자형이겠죠. 그래서 지워가면서 해봅시다. 얘는 당연히 T자형 교차로. 그 다음은요? 요 옆에 있는 건
길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Y자형 교차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자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옆에 있는 건 어자형인가요? 어쨌든 길 모양 이렇게 간략하게 길을 표시를 한 거죠. 표시한 거. 지사자는 계속 표시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기 전에 자, 여기 보면 이게 큰 길이고 요건 새길이죠. 그럼 요게 메인 거리니까 합류되잖아요. 지금 메인 거리로.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서 합류가 된다.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좌합류 도로라고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선으로 간략하게 도형으로 표시를 한 거죠.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 얘는 뭔 것 같아요? 요거 기차죠. 그러니까 뭔가 기차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차를 상세화한 건 아니지만 기차 모형을 좀 그린 거죠. 뭐 굴뚝 연기라든지 이렇게 기차 약간 이렇게 된 거라든지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한 거죠. 얘는 철길 건널목.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죠. 얘가 우로 구분 도로니까 얘는 좌로 구분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우좌로 이중 구분 도로. 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좌좌로가 되겠죠.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래요. 우좌로 좌우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르막 한 10도 정도 기울었다니까 얘는 당연히 내리막 경사가 되겠죠. 그 다음 우측 차로 없어진대요. 그럼 얘는 반대니까 좌측 차로 없어지겠죠. 이런 거 다 똑같지 뭐. 얘는 길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딱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면허 공부 안 해도?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봐야 되는데 얘는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얘는 그럼 반대로 끝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좀 많이 봤을 텐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거죠. 길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거. 가속방지턱이죠. 가속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진짜 많이 보는 거죠. 횡단보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람 건널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요거는 성인가? 아이가 있네요. 크기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하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얘는 노루 표시죠.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야생동물 좀 조심하자. 보호 좀 하자. 세게 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보는 표지판들은 조금 더 한눈에 보기가 쉬울 거예요. 조금 더 화살표나 이런 걸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해 주는 걸 지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자, 보면 이런 거 화살 표시 이거 하나로 직진 표시, 우회전, 좌회전. 봐봐요. 직진,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거 다 추상적인 개념인데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글자라면 한자라면 지사자에 해당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딱 하나만 더. 자, 이 표시는 뭔 것 같아요? 화살표인데 갔다가 돌아온대요. 당연히 유턴이 되겠죠. 그래서 꺾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사자를 표지판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상형과 지사의 원리 구분해 봅시다.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뭐 그린 것 같아요? 이거 책을 그려봤거든요. 책은 구체적인 사물인 거죠. 얘를 내가 한자로 만들 거다. 그때 내가 요렇게 한자로 만들었어요. 조금 간략하게 해야 되겠죠. 글자니까. 그러면 얘는 상형자일까요? 지사자일까요? 얘는 상형자가 되겠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나무목이죠. 나무에다가 내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쪽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꼭대기 꼭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얘는 상형자일까요? 지사자일까요? 지사자인 것 같죠? 지금 보면 나무 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가 꼭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적인 개념을 내가 선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지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됐죠.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 밑에 있는 개별 활동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지금 학습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빈 종이 꺼내서 한자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써볼 건데 지금 개별 활동지가 여기 앞에랑 뒤에랑 있어요. 오늘은 여기 상형의 원리까지만 딱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요거 상형자 여기 안에 있는 걸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인까지 그냥 쓴 거예요, 표에다가 그대로. 그러면 지금 얘가 해일이고 세조고 귀이고 이런 거는 여기 위에 보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상형자니까 얘는 해의 모양을 본떴겠구나, 얘는 세조니까 새의 모양을 본떴겠구나,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죠. 얘 입구니까 입의 모양을 본떴겠구나. 그러면 애초에 이 한자가 더 만들어지기 전에 한참 전에 이 사물의 모형을 어떻게 간략화시켜서 그렸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한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되게 다양한 답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몇 개만 들어줄게요. 자, 일단 얘는 해의 일이잖아요. 그럼 해의 모양을 본떴겠죠. 우리 해 흔히 동그랗게 그리죠. 근데 안에 뭔가 이런 게 있네? 얘도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 안에는 얘들아 뭐 흑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표면에 플레어라든지 이런 무늬들이 사실 있어요. 매끄럽지만은 않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를 표시할게요. 그러면 옆에 한 2개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세조죠. 그럼 새의 모양을 본떴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새랑 닮게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다 머리하고 요거 눈 할 거야. 그 다음에 저 뾰족 튀어나오는 건 입 할래? 아니면 뭐 벼슬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새는 목이 길 거고 몸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렸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봐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귀 있자죠. 얘는 귀 모양 본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귓바퀴 그려놓고 귀 안에 뭔가 무늬가 많으니까 이 모양 본뜨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이 밑에다가 다 그림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한자의 뜻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찾아서 여기 뒷장까지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